30대는 지금 도전해야 될 때지 안정에 투자한다? 저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가 발전하지 않고 개인의 삶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고 재테크로 투자로 노후를 만든다?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 사람 없어요. 주식 농군이 뭐 슈퍼개미 10,000명에 1명입니다. 아까 섹터 반도체 2차전지 네. 플랫폼을 얘기하셨는데 네. 셋 중에서 우선순위 서열을 정한다면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어요?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내가 정한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장의 참여자들, 군중이 어디 쪽을 보느냐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보는 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이 지금 배터리를 보고 있으면 배터리에 타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오버스펙, 오버쇼팅, 슈팅이라고 보서 저는 타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그중에서 반도체, 플랫폼, 배터리. 저는 배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이 없냐? 돈이 없지. 이 생각으로 저희선 뭐 굳이 볼 생각이 없고요. 플랫폼에서는 저는 차라리 네이버를 좀 더 좋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의 업황이 시장주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좀 미국에서 인수한 기업들의 이 문제가 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의 주가와 미국의 채권금리 이걸 그대로 한번 주가를 그려보면 채권금리가 오르면 네이버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 상관관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채권금리가 지금 3일 동안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미국의 채권금리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오픈마켓에 입점한 가령 뭐 11번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입점한 그런 데서 쇼핑몰 하시는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여쭤보세요. 거기 거의 문 닫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살아남은 건 쿠팡몰과 네이버몰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만큼 네이버몰이 쿠팡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고 그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도 아마도 연말이 지나면 조금씩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대는 지금 도전해야 될 때지 노후하면 안정이거든요. 네. 안정에 투자한다? 저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가 발전하지 않고 개인의 삶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30대는 뭡니까? 20대에 공부하고 30대에 이제 일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노후를 꿈꾼다? 그 나이에 노후 꿈꾸는 방법 하나밖에 없죠. 대박을 치거나 로또로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이 일을 해서 30대라면 최소한 10년 동안 정말 자기 자신에게 치열하게 투자하고 그다음에 뭐 그게 일을 벌리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에서 승부를 내시든 해서 40대의 성과를 기대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게 맞다고 보고요. 40대라면 10년 동안 한다 늦습니다. 50대에 버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40대는 죄송한 얘기인데 30대에 내가 10년 동안 해온 삶이 그대로 투영되는 게 40대예요. 그래서 30대를 내가 치열하게 살지 않고 그냥 코인이나 하면서 로또나 사고 다녔다 그러면 40대에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죠. 그런데 내가 30대에 열심히 살아왔고 정말 뭔가 벌려봐서 실패한 경험도 해봤다. 그렇다면 또다시 나한테 맞는 일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노후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40대 일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노후는 준비됩니다. 일하지 않고 재테크로 투자로 노후를 만든다?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 사람 없어요. 주식 농군이 뭐 슈퍼개미 10,000명에 1명입니다. 10,000명에 1명 원하는 목표보다 차라리 로또 사는 게 확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로또도 사지 않잖아요. 귀찮으니까. 즉 40대라면 이제 30대에 열심히 살아온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판을 바꿔서 도전을 해보시고요. 아직 내가 30대 안타깝지만 돌아보니까 한 게 없다 그러면 40대 늦지 않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 2, 3년 시간을 더 압축해서 더 도전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50대에 그 결과를 성공하면 그게 곧 노후 준비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로 노후 준비 못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산도 투자로 번 돈 별로 없습니다. 일해서 번 돈이 대부분입니다. 이래서 번 돈을 꾸준하게 납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해서 번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투자를. 그것도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한 돈에서도 배팅한 돈도 있어요. 1년 6개월 동안 지금 계속 손실을 보고 있지만 계속 사는 거예요. 왜? 그 회사를 워낙 스스로 좋게 보고 그런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단기적으로 이용할 건 단기적으로 좀 단타도 가끔씩 쳐가고.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일해야죠. 일하지 않고 어떻게 노후를 준비합니까? 일하지 않고 노후 준비하는 방법은 평균 이하의 노후가 되겠죠. 혹시 그 저자님 그 부동산도 네. 보시나요? 저는 사실 부동산은 이제 살 생각입니다. 저는 부동산은 이미 2018년, 19년에 다 있는 거 팔고 땅만 좀 낭평의 땅만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아파트를 살 생각인데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 아니죠. 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불황이 와도 이 움직이는 주기가 되게 짧아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이 불황이 와도 잘 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부동산은 이 턴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인데 내가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는 왜 샀죠? 누군가가 내가 산 다음에 오르길 기다렸다가 내 걸 오른 상황에서 사주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 2021년에 그 끝물에 누가 많이 샀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2030 영끌 나왔잖아요. 2030 영끌이 샀으면 그걸 누가 받겠습니까? 10대, 20대가 받습니까? 못 받아요. 누가 받죠? 돈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은 안 받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2030 영끌 경매로 나오기 기다리죠. 싼 값에 사면 더 비싸게 팔 텐데 뭐하러 2030 영끌한 돈을 내가 지금 받아줍니까? 안 해도 떨어질 텐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2030 영끌 대체할 수 있는 지금 10대가 2030이 돼야 돼요. 최소한 5년, 10년 걸립니다. 안정이 되는 그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환율을 보면서 부동산을 가끔 얘기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간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한국에 있는 돈이 달러로 바꿔서 나간다는 의미잖아요. 상승했다는 의미는. 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건 달러로 바꿔서 한국에 있다는 거 아닙니다.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달러가 한국에 와서 원화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 돈 바꿔서 딱지치기 하지 않습니다.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요. 그럼 반대로 환율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돈이 나가는 시기죠. 그럼 부동산도 팔고 주식도 팔고 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원달러 환율 차트를 그려보세요. 평균 가격이 1,200원이었어요. 1,200원 위에서는 부동산 항상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요. 예, 조사해보세요. 거짓말인지. 왜? 1,200원 위에서는 돈이 나갔다는 의미고 1,200원 밑에서는 부동산이 다 올랐어요. 즉 저는 지금 오늘 환율이 1,300원일 텐데 1,200원 가까이 가거나 1,200원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 때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럼 환율에 있어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역수지, 경상수지거든요. 네. 경상수지는 이제 무역수지를 포함하는데 흔히 경상수지의 대부분이 무역수지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경상수지가 1월 달에 이미 47억 달러 적자를 봤어요. 무역수지는 12개월 연속 적자고요. 즉 외국에서 벌어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율이 달러와 인덱스의 영향도 받고 있지만 결국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역수지 흑자 여부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 한 부동산에는 함부로 들어갈 이유도 없다. 그리고 죄송한 얘기인데 2030 영끌이 투자한 부동산들을 지금 가격에 자선사업하다 하듯이 받아줄 부자들은 없다. 저는 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과 주식은 사이클이 좀 다른 거군요. 그렇죠. 주식은 생각해 보세요. 최근 1년 넘게 부동산은 계속 떨어졌죠. 반등한다고 이만큼 떨어지면 주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 뭐 600포인트 깨지냐 이러다가 800도 넘어섰잖아요. 이게 안에서도 사이클이 있거든요. 왜? 돈의 회전이 상당히 빠릅니다. 안 된다 하더라도 잘 되는 기업들, AI 전문하는 기업들 잘 되는 기업도 나올 것이고 배터리 양극재 잘 되는 기업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쉽지 않죠. 떨어지는 글쎄가. 네, 기본적으로 주기가 긴 것은 올라가는 확률도 길었다면 내려오는 그 기간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올랐는데 올라간다? 그건 쉽지 않죠. 근데 그럴 수 있다면 간단합니다. 환율이 막 떨어져야 됩니다. 환율이 떨어지려면 무역수지 흑자, 외국에서 벌어들는 돈이 많아야 외국에서 한국 경제 좋아지는구나 하면서 투자하러 돈도 들어오고 그 돈으로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경기가 그러면 올해는 좀 힘들더라도 내년이면 좀 많이 좋아질까요? 핵심은 미국 경제가 돌아서면 다 돌아설 수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 한국 경제의 이 무역 적자가 12개월 연속 이거 지금 IMF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난감한 거죠. 그리고 IRA를 잘 보세요. 미국에 와서 공장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한국에서 수출하면 이제 보조금 안 주겠다는 거니까 미국 가서 공장 줘야 되거든요. 그럼 한국에 있는 공장의 직원들을 다 데리고 가진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돼요. 그럼 한국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소득이 줄어들고 그렇죠. GDP가 줄어들고. 그렇죠. 아. 네. 미국 동맹 아래에 있는 소부장의 강자 중에 하나는 한국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 같은 건 보조금 안 줘버리고 배터리셀도 안 주잖아요. 들어오라고 하거든요. 들어가야죠. 그러면 한국에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기업 주가는 오를 수 있어도 부동산 가격은 안 오를 수도 있는 거네요. 일본의 경우가 그렇게 봐요. 옛날에는 기업 순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일자리를 늘렸지만 요즘은 일자리 안 늘리고 로봇 도입하잖아요. 로봇을 도입해버려요. 자동화 시켜버리고요.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미국 지금 국가 지상주가 됐으니까 미국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행히 우리는 미국 이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지만 이런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미국하고 협상하잖아요. 유럽에서 제조한 거 IRA 대상으로 해달라.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유럽과 미국은 합쳐버리면 EU 합쳤잖아요. 미국하고 동등한 시장의 규모가 돼요. 근데 한국은 5천만? 이게 시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내수 시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게 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후배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양하는 산업은 있지만 사양하는 개인은 따로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치킨 업종이 사양 업종이고 아주 이게 레드오션이잖아요. 그런데 치킨집이 다 망하지는 않습니다. 줄 서 있는 치킨집이 있는 거거든요. 별 수 없습니다. 경기가 이렇고 시장 정부가 이렇다고 젊은이들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불평불만만 쌓이는 것이고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저 개인이라면. 아니면 이제 투표권자로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어떻게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장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옆집보다 더 손님을 많이 끌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하셔야죠. 그래서 아까 30대들을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10년 동안 투자를 해야 노후가 되는 것이지 30세부터 무슨 돈을 모아서 노후를 한다? 불가능합니다. 월급 다 모아보세요. 노후 준비 어떻게 될지. 못합니다. 결국은 자신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해서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무엇을 추가해야 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쇼핑몰을 하고 있다면 고객의 어떤 점이 고객의 무엇을 소화시켜줘야 어떤 제품을 팔아야 내 쇼핑몰이 잘 될 것인가? 결국은 스스로 해내는 연습, 스스로 해내는 노력밖에 답이 없습니다. 네, 저자님 그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질문 드린 것 같은데요. 네. 못 하신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운단 책방의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의 연령대가 30대 후반에서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중년이거나 이제 작년 초입에 계신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책방이다 보니까 자기 개발을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가끔 이제 경제나 투자 얘기를 많이 이렇게 가끔 초대를 하셔서 저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투자 쪽에도 관심이 있을 텐데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더라에서 투자에 성공한 사람 없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사업 보고서라도 한번 봐야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런 열정이면 결국은 일에서도 똑같아집니다. 일에서도. 그러니까 이 보시는 데서 쉬운 것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령 뭐 이런 제목들 있잖아요. 뭐 세 가지만 알면 부자가 된다. 이것만 알면 뭐 100억을 문. 이런 되지도 않는 얘기에 혹하지 마시고 결국 그런 거 세상에 쉬운 길은 없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가야 되고 자신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는 어디까지나 재테크라고만 생각하시고 내가 노후를 그다음에 삶을 그다음에 부자가 되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직업에서 내 사업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업하는 사람은 나거든요. 자신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움직일 때 주변에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상승미소에 이명로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